보통 이제 마요르카가 그 라리가 내에서 약팀이다 보니까 역습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경기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만큼은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마요르카가 공격적인 경기를 할 때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 요게 좀 포인트였던 경기였죠. 이강인 선수를 거쳐서 공격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당연히 아기레 감독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분명히 가져가긴 했습니다. 마요르카가 5-4-1의 전형을 썼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를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어요. 평소에 이제 5-3-2 전형에서 이강인 선수를 투톱의 한 자리에 배치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강인을 왼쪽으로 빼서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을 한 경기였습니다. 이 마요르카가 5명의 수비 라인, 4명의 미드필더 라인, 5-4-1의 전형을 만들 때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오는 경기였었죠.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마요르카가 공격을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라인을 올릴 때가 꽤나 있었는데, 마요르카가 엘체의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이강인, 오른쪽에 있는 산체스가 살짝 중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때 오른쪽에 마페오, 왼쪽에는 자우메 코스타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쿠프레라는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왼쪽에서는 쿠프레가 높게 올라와서 엘체의 5명의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이 엘체의 수비 라인에 수비적인 부담을 주려는 선수 배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격을 전개할 때 쿠프레가 높게 올라가면서 엘체의 오른쪽 윙백을 높은 지역으로 유인합니다. 이때 이강인이 순간적으로 이 쿠프레의 뒤쪽으로 내려오면서 쿠프레의 뒷공간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아서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준다. 이게 오늘 경기에서의 이 마요르카가 준비했던 공격 패턴이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이때 왼쪽 윙백으로 나온 쿠프레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엘체의 오른쪽 윙백은 쿠프레, 엘체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는 이강인을 마크하고 있는데, 여기서 쿠프레가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엘체의 오른쪽 윙백을 측면으로 유인하죠. 이때 이강인이 뒤쪽으로 내려오면서 쿠프레가 올라간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해요. 다음 장면을 보면 쿠프레가 올라가면서 엘체의 오른쪽 윙백을 끌고 올라갔을 때, 이때 이강인이 내려와서 엘체의 측면 공간에서 볼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은 이후에, 이강인이 볼을 잡은 이후에 중앙에 있는 무리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만 봐도 쿠프레가 올라가면서 엘체의 오른쪽 윙백을 끌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측면에서 공간이 나더라. 요게 이제 오늘 경기 마요르카가 준비했던 공격 패턴이고,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기 위한 아기레 감독의 전략이었어요. 이 장면도 쿠프레가 올라가면서 엘체의 오른쪽 윙백을 끌고 전방으로 올라가니까, 이때 이강인이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쿠프레의 뒤쪽에 위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엘체의 측면 공간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이강인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한다.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죠. 이러한 장면들이 오늘 경기에서 이 마요르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엘체가 이강인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강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살짝 내려올 때 중앙 수비수가 이강인을 따라 끌려 나오면, 이때 공간이 발생하니까 중앙 수비수가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체의 오른쪽 윙백이 이강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측면에 있는 쿠프레에게 패스가 나가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측면을 커버하는, 이러한 이제 스위칭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측면에 있는 쿠프레가 올라갈 때, 경기 초반에는 엘체의 오른쪽 윙백이 쿠프레를 따라 올라갔거든요.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엘체의 오른쪽 윙백이 쿠프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강인을 따라 나와요. 오히려 이강인을 마크하고 있었던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쿠프레를 막으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위칭이 되면서 이강인 선수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엘체의 오른쪽 윙백이 이강인을 마크하러 나가고, 올라가 있는 쿠프레를 엘체의 중앙 수비수가 견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어떤 동선을 보여주냐면 많이 움직이면서 엘체의 수비에 공간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장면 보시면 쿠프레가 올라갈 때 이강인이 내려오는 동선을 가져가죠. 이러한 동선에 속지 않으려고 엘체도 오른쪽 윙백이 이강인을 따라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강인을 마크하고 있었던 엘체의 중앙 수비수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쿠프레의 오버래핑을 견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중앙에 있었던 중앙 수비수가 측면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수비수가 따라 나가면서 중앙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강인 선수가 중앙 수비수가 측면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파악하고 빠르게 중앙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엘체의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이강인을 마크하고 있었던 오른쪽 윙백이 이강인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마요르카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강인이 올라가는 동선을 취하다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중앙으로 내려옵니다. 이강인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던 오른쪽 윙백이 이강인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이강인이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니까 이강인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놓치면서 이강인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줄 알고 이강인을 마크하던 선수는 앞으로 뛰어나가고, 반면에 이강인은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강인이 자신을 마크하던 선수를 완벽하게 떨쳐내고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여유롭게 볼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쿠프레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아주 부지런한 오프 더블 플레이를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어요. 오늘 경기는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아기레 감독이 활용해 보려고 했던 장면들이 몇 차례 나타났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마요르카가 그동안 했던 경기들과 다르게 공격적인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턴오버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기 후반전에 엘체가 퇴장을 당했죠. 퇴장을 당하면서 오히려 수적 우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왔고, 심지어 퇴장을 당한 시간이 60분대였거든요. 수적 우위를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남아 있었어요. 공격을 전개하다가 공격이 끊기고 패스 미스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 앞선에 있는 무리키나 이강인 이런 선수들에게 패스조차 도달하지 않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수비 라인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계속해서 패스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요르카의 문제가 뭐였느냐,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린다면 가장 안정적인 볼 소유를 할 수 있는 이강인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강인 선수의 위치가 기본적으로는 측면에 있다 보니까 너무 측면에만 머무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오늘 경기에서 계속해서 측면에만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측면에 배치해서 박스 안에서 무리키와 앙헬 로드리게스, 이 두 명의 공격수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강인을 측면으로 빼서 크로스를 올린다. 단순한 패턴이지만 이게 이제 엘체의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요르카의 공격 방식이었거든요. 이러한 공격 패턴이 너무나 단순할 뿐더러 애초에 이제 앞선에 있는 이강인이나 무리키나 앙헬 로드리게스나 이 선수들에게 패스가 가지 않으니까, 애초에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 미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찬스 자체가 안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마요르카가 이렇게 중원에서 경기가 안 풀리면 이강인을 한 칸 내리거나 이강인을 중앙 지역에 배치해서 조금 더 이강인을 중앙 지역에서 활용해서 마요르카가 공격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또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오늘 경기에서도 어쨌든 이강인의 발끝을 거쳐가면 좋은 찬스들이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마요르카가 무리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무리키가 측면에 있는 이강인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장면이었어요. 이강인이 볼을 잡게 되니까 여기서 측면으로 산체스가 달려나가고, 이때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산체스에게 아주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산체스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이강인의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산체스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요르카란 팀은 이강인의 발을 거쳐갔을 때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강인을 너무나 측면에만 배치하면서 이강인의 이 창의성과 공격을 전개하는 공격 전개 능력을 경기 전체에 발휘하지 못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도 오늘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볼터치의 미스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평소보다는 세밀함이나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활용해야 공격 찬스가 나온다. 이건 또 분명해요. 근데 이제 오늘같이 수준이 비슷한 팀, 그리고 오히려 마요르카가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을 만났을 때는 이강인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이강인을 측면이 아니라 조금 더 중앙 지역에 배치해서 경기 전체적으로 이강인이 공격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